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역시나 검찰에 조국 전 장관 따님 제1저자 논문을 고려대 입학할 때 냈다. 이게 작년 9월 17일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이게 가짜뉴스였습니다. 심각한 가짜뉴스인데 이 내용을 다룬 그 기자는 어디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단독 보도를 냈던 걸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무슨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서 여론에 엄청난 문매를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거의 약 1년이 지난 지금 그게 가짜였다는 게 이제서야 드러난 겁니다. 정말 그 검찰의 터무니없는 조작과 진짜 무시무시하고 정말 열받는 그런 조작 내용과 언론의 또 그 가짜뉴스, 이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이 책이 교보문고에 그 실시간 베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 다 짤막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실시간 베스트를 가보니까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책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튼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쑥스럽지만 제 이야기도 아주 짧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조국 전 장관이 그 본인 아파트 재건축에 관여한 적 없다라고 대놓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김웅씨가 어설프게 깐족대다가 제대로 혼쭐 난 거라 보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머니투데이의 구단비 기자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국 아파트 논란에 조은희, 장관 전화에 흔들리는 서초구 아니야? 아니, 이렇게 보면 마치 무슨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제목을 뽑은 거 아닙니까? 아니, 조국 전 장관 관여 안 했다, 이게 팩트고 핵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보도를 하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무관심하고 특히나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바쁜 일상, 그리고 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그 제목 한두 줄, 그거나 혹은 실시간 검색어 혹은 댓글, 이 정도까지 하고 뭐 커뮤니티 돌아다니는 것들만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저렇게 제목을 뽑으면 저 제목 그대로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게 돌아다니면 제목만 보고 아, 뭔가 이렇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했는데 서초구청장이 이거를 막 막고 있구나, 야 소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제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멘트를 보면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에 묻고 싶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묻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게 아니냐. 동부지검과 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냐. 개인 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냐.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제 법정에 출석해서 주장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징계권이 없는 곳입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서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게 만약 그들 주장대로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는 겁니다. 검사의 개인 비리에 있어서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뭐냐? 다른 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검사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한 거고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인데도 감찰 무마 사건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과도한 짓을 한 것처럼 얼마나 언론에서 보도해 됐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면 그 감찰 그 권한을 넘어서서 행동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감찰 권한을 범위를 넘어섰다고 엄청나게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해도 그냥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려는, 그리고 여론을 안 좋게 만들려는, 꼬투리 잡으려는 저들의 추악한 속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선 아무리 그 제19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지만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열받는데 작년 9월 17일에 중앙일보 단독을 시작으로 조국 딸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검찰 측 주장은 고려대 압수수색할 때 조국 전 장관 딸이 입시에 제출한 서류 목록표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그 논문이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제1저자 논문을 고대 입시에 제출한 적 없다고 해명을 해와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던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직접 받고 목록에서 9번째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면서 대부분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 했습니다. 당연히 조국 일가가 그 부정하게 딸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혐의가 확고해졌고 또 궁지에 몰리니까 거짓말까지 한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늘어났고 고대 학생들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4차 촛불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당시에 계속 퇴학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저자 의학 논문 냈다 이러면서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9월 17일에 엄청난 보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MBC에서도 제1저자 논문 고대에 제출 안 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24차 공판에서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 교수도 증인 출석을 했는데 목록표나 자소서와 같은 자료는 고려대에서 모두 폐기돼서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 때 증인이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그 목록표는 입학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을 출력한 거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 작년 9월 17일 기사들은 오보를 넘어 이건 가짜뉴스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논란이 됐던 그 논문이 고대 입시에 제출됐다는 기록과 증언이 나왔다면서 조국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발견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조국 전 장관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난도질을 해댔던 그 증빙 목록이 발견된 적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고 그걸 보도했던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 출처는 어디였는지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요즘 민족 정론지로 알려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의 보도를 보더라도 정경심 재판서 또 드러난 제2의 직인 파일 사태라며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됐고요. 실제 이 워딩을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제출 서류 목록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PC에서 발견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검찰이 또 밑에 조 씨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대 제출 서류 목록표다.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 검찰과 언론 이 상상 이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더브리핑 보도를 인용해서 참고인 김한의 결과고 검찰이 결국엔 또 하나의 공작을 펼쳤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딸로부터 단국대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수차례 확인해놓고도 언론을 통해 논문이 제출됐다고 밝히도록 계속 유도를 한 건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였고요. 이병준 기자를 찾아보니까 저렇게 단독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다뤘습니다. 가짜뉴스 4차례, 악의적 헤드라인 9, 사실 왜곡 6, 헛소리 선동 12.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 그 민낯이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가짜뉴스 뿌려댔던 사람들 이제 이병준 기자가 대답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박따박 하나하나씩 바로잡아가는 조국 전 장관, 그 법적 대응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벌써 구독자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늘 겸손하게 지금처럼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